죄송한데, 어르신. 여기에는 더 이상 계시면 안 됩니? 곧 직원들 교대 시간이고, 관객분들 동선도 겹쳐서요. 네? 제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니요? 아, 그러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시기엔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나는 단지 순찰 중이요. 여기서 경비 일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 구역도 확인해야 합니. 순찰이라뇨? 우리 극장에 정식으로 고용된 보안 요원들은 모두 젊은 분들이세. 오늘 당직 매니저로부터 한 어르신이 내부를 돌아다녀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그분이신가 해서요.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군. 하지만 난 여기에 오래전부터 계절별로 필요한 기간마다 일하러 오는 경비입니. 그래도요, 저희도 절차가 있어서요. 신분증이나 사원증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면. 잠깐만. 여기 보안 사원증이요. 잊어버릴까봐 매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조끼 안쪽에 달려 있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음, 분명 보안 사원증 맞는데. 보시다시피 올해 갱신이 안 되어 있네요. 지난달로 기간이 만료됐으서 그건 내가 잘 알고 있소. 인사부에 문의했더니 더 이상 나에게 순찰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하더군. 나이가 많아서 장시간 서 있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면서. 그렇다면 말씀 안 하셔도 이 극장 측에선 어르신께 일을 맡기는 걸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오해가 있네. 올여름 성수기 때도 내가 일했으니 분명히 인력 부족할 때 잠시라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 혹여나 오늘도 도움 필요할까 싶어 왔소. 어, 죄송한데 매니저님께서 직접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하셨다는데요. 맞소. 그런데 내가 맡았던 것들을 다 정리하지 못했네. 행사장 근처 창고 열쇠라든가 CCTV 뷰 각도 적어둔 보고서라든가 제대로 넘겨주지도 못한 상태라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래도 이미 퇴직 처리가 된 마당에 극장 내부를 서성이는 건 곤란합니. 그러니 일단 나가주시죠. 그때 극장 한쪽에서 얼핏 보면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면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될 것 같아요. 경비복을 입은 노인은 잠시 아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회색빛으로 듬성듬성한 머리, 약간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려 입은 제복이 눈에 띄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아이에게만큼은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다. 혜인아, 잠깐만 기다리렴. 금방 끝날 거야. 손녀분이신가요? 아, 아니면 혹시 조카? 손녀 맞아요. 방학 숙제로 영화 감상문을 써야 한다고 해서 같이 오긴 했는데 오늘 관람이 힘들어지려나 보네. 음, 일단 손님이라면 티켓을 사셨을 텐데요. 아니면 그냥 구경 온 건가요? 예매는 안 했습. 오늘 내가 특별 상영관 쪽 순찰만 마치고 나가면 할인가로 보게 해주신다고 예전에 상의했던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내 근무가 끝난 지 오래라고 하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군. 알겠습. 그냥 상영이 끝난 후에 논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나가주시죠. 할아버님께서 극장에서 공식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나이 드신 분이 뭘 저렇게 기웃거려. 자꾸 안전 문제 생길라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 저기 보안복이 너무 낡아 보이네. 저렇게 오래된 제복이 있을까? 라며 힐끗거렸다. 노인은 애써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실례지만 극장 측에서 공식적으로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라면 나는 그 부분이 조금 섭섭하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안전 지침이 있음 어르신 혼자 심야에 순찰 돌다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극장도 책임을 져야 하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가 가능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기동력이 떨어지실 테니까요. 그렇군요.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나도 여기서만 5년 넘게 일했고 그 전에 직업 군인으로 정보병과에 있었어요. 그래도 일정 수준의 체력은 자신 있는데 말이오. 정보병과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언제적 군 복무인지. 요즘은 장비도 달라지고 위험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는 체계라 딱히 군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 주변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어떤 젊은 커플이 키득거리며
지금 70 넘은 어르신이 군사훈련 얘기해봤자 옛날 이야기지 뭐 하고 수군댔고, 또 누군가는 저런 분도 일하셨다니 극장이 인력이 얼마나 부족했던 거야 하며 비웃는 목소리를 냈다. 아이 혜인이가 작게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영화는 다른 데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혜인아, 이미 여기서 오래 일했고 마지막 인사도 못했어. 제대로 정리하고 나가는 게 예의라는 게 할아버지 생각이다. 매니저가 전화를 받은 듯 급히 무정의를 꺼내 어딘가와 통화했다. 네, 점장님, 지금 현장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네네, 말씀하신 분 맞아요. 아, 실업급여 문제로 다시 온 거라고는. 아, 네. 알겠습. 통화를 마친 매니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점장님께 여쭈어보니 이미 급여 정산이 끝났다고 하심니 아마 어르신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 혹시 서류 미비 같은 건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됐다고. 지금은 관객분들 많이 오실 시간이라 로비에 계시면 혼선이 생긴다네요. 그렇다면 다른 쪽 통로를 통해 나가라는 말인가? 네, 지금 이 옆 비상구 통로로 나가시면 됩니? 알겠소. 노인은 한숨을 쉬며 퇴로를 향했다. 그러자 주변에서 또다시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에휴, 저기 꽤 유명한 극장인데 아무나 보안으로 썼나 봐. 결국 쫓겨나는 거네.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좀 안 됐다. 손녀 혜인은 눈이 살짝 붉어지며 나가는 노인을 따라갔다. 할아버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음, 사람 생각이 다 같을 순 없지. 아직 내 대해 잘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그렇다고 그걸 참고만 계시면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한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들 알게 될 테니. 그 둘의 뒷모습을 보며 매니저는 안도하는 듯 혼잣말을 했다. 후 오늘은 별일 없겠지. 괜히 또 사고라도 생기면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매니저의 말과는 달리 극장 내부가 서서히 북적이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다. 매니저님, 저기 로비 한가운데 웬 이상한 상자가 있어요. 네? 이상한 상자라니요? 누군가 놓고 갔는지 이름표도 없고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데요. 장난 아니면 폭발물 위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설마. 그래도 일단 관객분들 우왕좌왕 하시기 전에 조치해야 하니까 빨리 확인합시다. 로비가 술렁이는 순간 이미 밖으로 나가던 노인이 소리를 들었다. 그는 멈춰 서서 안을 힐끗 바라봤다. 손녀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냥 가도 되죠? 어차피 여기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노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혜인아, 혹시 모르니 너는 극장 밖에 나가 있어. 할아버지는 잠깐 가서 확인만 하고 올게. 매니저가 직원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상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누가 경찰에 연락 좀 해요. 네, 지금 바로 전화하겠습. 혹시라도 중대한 위험이면 어쩌죠? 일단 고객분들 대피 안내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함부로 안내하다가 괜히 패닉만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이미 밖으로 나갔어야 할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 상자 누가 발견한 겁니까? 어르신? 아, 아니. 지금 중요한 상황이니까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냉정한 목소리로 직원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다. 그렇다면 일단 의심 물건인 이 상자 주변을 통제하고 관객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세. 저희도 알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말뿐이잖소. 지금 당장 방독면이나 보호 장비를 가진 사람이 있소. 아니면 봉쇄 장비라도? 극장에 그런 게 있을 리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요. 노인의 시선은 예리했다. 최소한 내가 군에서 정보 업무를 하면서 이런 긴급 상황 대처법은 배웠네. 매니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일단 저희가 경찰에 연락을 했습. 금방 도착할 겁니. 경찰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했소? 한 10분 정도. 나? 10분이면 충분히 무언가 터질 수도 있어. 이런 의심 물건은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해요. 우선 화재 경보음은 울리지 말고 직원들이 관객들에게 작은 기술 점검이 있으니 잠시 밖으로 이동 부탁드린다고 안내하세. 공포심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겁니. 매니저는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근데 저희도 SOP 표준 작업 절차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확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내 지시대로 해요. 시간이 없어.
직원들은 매니저의 지휘를 기다렸지만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자 노인이 스스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저쪽 분 안내 데스크 맡으시는 분, 맞죠? 일단 마이크를 써서 안전을 위한 점검이라고 공지를 하고 관객분들을 비상구 쪽으로 안내하세. 그리고 저쪽에 있는 분은 오늘 스케줄표를 챙겨서 현재 상영 중인 관을 확인해 주세. 각 상영관 안의 관객들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스태프와 협력해야 합니. 노인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에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니저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지휘권을 빼앗긴 느낌이 들자 살짝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잠깐만요, 어르신. 이 극장 운영은 제가 책임짐이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서. 안 하시겠다면 그대로 두시든가. 하지만 혹시라도 진짜 폭발물이라도 들어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매니저님 혼자 감당하실 겁니까? 그건. 이곳에 어린이도 많고 노약자도 있을 겁니. 지금이야말로 움직여야 할 때예요. 저는 책임을 당신께 전가하고 싶지 않습다만 이건 긴급 대처가 필요한 일이니까. 결국 매니저는 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음, 말씀하신 대로 할 테니 꼭 안전조치를 제대로 해주세. 저희도 곧 경찰과 협력하겠습. 순식간에 로비가 통제되고 상영관에 있던 관객들도 하나둘씩 안내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노인은 이미 주변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 상자를 밖으로 함부로 옮기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기 소화전 뒤쪽 벽면을 임시 방어벽처럼 활용합시다. 충격 흡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옮겨볼까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 만약 센서가 달려 있으면 옮기는 순간 폭발할 수도 있어요. 대신 두꺼운 이불이나 쿠션 같은 걸 구해서 최대한 둘러싸 두세. 직원들은 극장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쿠션형 방석과 두꺼운 포스터보드 등을 잔뜩 가져와 상자를 둘러쌌다. 어르신, 예전에 이런 일을 자주 겪어보셨나요? 군 생활하면서 폭발물 의심 사례가 몇 번 있었지. 물론 직접 해체한 건 전문가들이지만 현장 초동 대처는 늘 우리의 몫이었소. 와, 대단하시네요. 그냥 나이 드신 경비 아저씨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던 매니저가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예전 군 경력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대단한 지위였단 말입니까? 대단하진 않소. 군정보병과에서 주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담당했지. 그래도 위험 지역에서 종종 이런 상황에 대응해야 했던 건 사실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 사이에 극장 밖에서는 손녀 혜인이가 애타는 마음으로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밖에 모인 관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몰라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적어도 대피 자체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몇몇은 뭐지? 화재인가? 아니래. 그냥 시스템 점검이래. 하는 식으로 추측만 오갔다.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특수 폭발물 처리반 혹은 폭발물 처리반 지원팀도 급히 불려왔다. 그들은 노인의 조언대로 방어벽을 해둔 상자를 살펴보았다. 이거 뭐, 너 뜯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지금은 이상 발열이나 특이 소음은 안 들립니. 그래도 일단 탐지기로 확인해야죠. 노인은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이제 전문 인력이 왔으니 내가 할 일은 없겠군. 경찰 측 관계자가 지켜보며 물었다. 아까 첫 대처를 하신 분이 어르신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현역 출신이신가요? 예전에 정보장교로 복무했었습. 지금은 그냥 은퇴하고 지내요. 덕분에 대형 혼란을 막은 것 같네요. 꽤 침착하게 대피를 진행해 주셔서 극장 안에서 큰 소동 없이 신속히 관객들을 밖으로 뺐다라고 들었습. 제가 한 건 별거 없고 극장 직원분들이 잘 따라주셨을 뿐이죠. 그제야 매니저가 숨을 길게 내쉬고 노인 쪽으로 왔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 솔직히 처음엔 연세도 많으시고 현장 대처는 무리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실전 경험이 있으신 줄 몰랐네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나도 몰랐지. 그래도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 근데 저희가 신뢰를 많이 했습. 사실 어르신이 여기서 꽤 오랫동안 일하셨다는 것도 전 인사부에서 전해 듣긴 했지만 그저 연로하신 분 하나가 가끔 대타로 오는 정도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다 지난 일입니. 결국 폭발물 처리반이 상자를 열어본 결과
내부에는 단순한 기계 부품과 서류 더미가 들어 있었다. 누군가 개인 물품을 옮기다 깜빡 두고 간 것이었다. 위험 요소는 전혀 없었지만 만약 그저 방치했더라면 불필요한 혼란이 커졌을 게 분명했다. 직원들은 하나둘 노인에게 와서 고마움을 표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 아까 그 침착함이 없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네. 게다가 고객들이 공포에 질려 우르르 몰려다치기라도 했다면.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한편 손녀 혜인은 밖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 다시 극장 안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영화는 볼 수 있어요? 노인은 마냥 애가 타는 손녀를 보고 농담처럼 웃었다. 아마 오늘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구나. 여기저기 조사도 하고 점검도 다시 할 테니. 늦어지면 다른 극장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니? 혜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씁쓸해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하던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겪어본 일이니까. 겁이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혹시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이때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혜인에게 물었다. 손녀분이세요? 할아버지께서 위험에 뛰어드시는 걸 보면서 많이 놀랐을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런데 할아버지는 늘 침착하세 군에 계실 때도 위험한 일을 종종 하셨다고 들었어요. 매니저가 마치 뭔가 더 알고 싶다는 듯 노인에게 다시 물었다. 정말 정보병과 장교셨다고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에 소속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굳이 말하자면 해병대 정보단에서 작전 정보 분석 업무를 했었다고만 하지. 나중에는 미군과 합동 훈련도 하고 실전 배치도 다녀왔어. 와, 해병대 출신이시라니 진짜 대단하신데요. 어떻게 또 이렇게 보안 업무를 하시게 된 거예요? 퇴역 후에 다양한 일을 해봤지만 몸이 가벼울 때까진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요. 영화관 보안 일도 사람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소.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니 그렇게 시작했지. 한쪽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는 듯 했다. 혹시 성함이 정영길 씨 맞나요? 어? 내가 이름을 말한 적은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예전에 인터넷에서 부산 영화제장 경비 아저씨가 알고 보면 대단한 군 경력자라더라 하는 썰이 돌아다닌 적 있어요. 거기에 나온 이름이 정영길 씨였는데 혹시 그분이세요? 매니저도 귀가 번쩍 띄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까? 루머인 줄 알았는데 실제 인물이셨네요. 노인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영화 제장이라고 해봤자 그때도 임시로 몇 달 보안 지원을 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거 없소. 아니 거기서도 무슨 큰 사고를 막아주셨다고. 옛날 일이니까요. 잊어도 괜찮습. 이야기가 퍼지자 점점 주변 직원들과 관객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혹시 뉴스를 탔던 분인가? 테러 위협 때문에 축제가 한번 중단될 뻔했을 때? 맞아요. 검색해보니까 그때 해병대 출신 은퇴자가 폭발 의심 물체를 신속히 처리했다더니 그게 이분이야. 그거 진짜였군요. 소문이 너무 과장돼서 그냥 도시전설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달라진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자 매니저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다. 정말 존경스럽습. 저희가 그런 분을 아니 처음부터 알아봤더라면 이런 식으로 내보내거나 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 저는 그저 필요한 순간에 할 일을 했을 뿐이니 그 사이 매니저에게 잔뜩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온 극장 점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까 매니저가 전화해서 관객들 대피했다고 난리가 났다고 해서 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죠. 매니저가 곤란한 듯 대답했다. 예. 다행히 폭발물로 오인된 상자였고 문제는 없었습. 근데 그 통제를 진두지휘해 주신 분이 바로 전에 저희가 퇴직 처리했던 정영길 어르신이셨어요. 정영길. 그 이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인사부장님이 젊은 시절 대단한 경력을 가진 분이라고 했던 바로 그분? 맞습. 해병대 정보단에 계셨다네요. 오늘 덕분에 아무 소동 없이 처리됐습. 점장은 놀랍다는 표정으로 노인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그동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연세를 이유로 근무를 중단시키겠다는 통보를 드렸네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습.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일은 일이니까 개의치 마세. 누구나 자기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을 효율성 문제로 배제할 수도 있다고 봅니 이해해요. 그래도 오늘 상황을 보니 어르신의 경험이 저희 극장에 얼마나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 가능하시다면 다시 근무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매니저도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정말 다시 오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사실 최근에 안전 문제 관련해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날카로운 경험과 침착함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도 안심이고요. 이제는 쉬어도 될 나이라고들 하니까. 또 아까처럼 나이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곤란하고요. 점장은 절실한 표정으로 다시 부탁했다. 정말 죄송합니. 오늘 일로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 연세를 이유로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가진 값진 경험을 극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에 노인은 살짝 미소 지었다. 일단은 손녀와 함께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상영이 어려운가 봅니. 구조 점검에 시간이 걸릴 테니. 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 점검은 금방 끝날 겁니. 오히려 손녀분을 위해 특별 상영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 다른 관객들께 안내한 뒤에 원하시는 영화를 골라주시면 저희가 배정된 상영관 하나를 잠깐 빌려드리죠. 매니저도 보탰다. 네, 오늘 이 은혜도 갚아야 하고요. 물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다면 말이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쾌적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 노인은 손녀 혜인을 바라봤다. 어떻게 할래? 좀 기다리면 우리 둘이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구나. 혜인은 망설이다가 이내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네, 저도 조금 전까지는 기분이 안 좋았지만 할아버지가 멋지게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다릴게요. 그러자 극장 직원들이 작은 박수를 쳤다. 오, 드디어 두 분이 제대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손녀분, 정말 할아버지 대단하시죠? 우리도 존경스럽네요. 혜인은 뿌듯한 듯 노인을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지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 오늘은 진짜 최고였어요. 노인은 살짝 머쓱해했다. 할아버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래도 이렇게 환대받으니 기분이 좋긴 하네. 점장은 다시 한번 노인에게 사과했다. 정말 여러모로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 혹시라도 다시 일해 주시면 이번엔 저희가 계약서부터 훑어보고 적절한 처우를 약속드리겠습. 어르신의 지식과 경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게요. 매니저도 덧붙였다. 일단 앞으로는 나이가 많으니 안 된다 같은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 오늘은 제 편협함 때문에 불편함을 끼쳐 드려서 죄송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렇게까지 사과 안 하셔도 됩니. 그 대신 앞으로 다른 연세 지긋한 분들이 지원하시면 일단은 그분들이 가진 경험과 의지를 먼저 살펴보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좋겠네요. 물론입니. 꼭 그리하겠습. 바깥쪽으로 나가 있던 관객들이 서서히 되돌아오고 직원들은 계속 로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놀랍도록 평화로웠다. 정말 큰 소동이었는데 다행히 어르신 덕분에 별다른 사고 없이 넘어갔네요. 저희도 스스로 반성해야겠어요. 사실 보안 근무하시던 어르신 보면 속으로 나이 들어서 힘들 텐데 괜찮으려나 했거든요. 근데 정작 긴급 상황에서 우리보다 훨씬 침착하시네요. 한참 후 극장 내부 시스템 점검이 끝났고 매니저가 직접 안내해주면서 노인과 혜인을 비어있는 상영관으로 모셨다. 손님, 아니, 어르신 원하시는 영화 목록 여기 있습. 어떤 영화로 틀어드릴까요? 혜인은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던 가족 영화 하나를 골랐다 이거요. 이거 손녀랑 보러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봤거든요. 매니저가 바로 상영 준비에 들어갔고 노인과 혜인은 적당한 의자의 자리를 잡았다. 상영관에는 오직 그 둘만 앉아 있었다. 이렇게 우리만 있는 극장은 또 처음 보는구나. 어떤 의미로는 BP 체험이네요, 할아버지. 하하하, 그러게 말이야.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매니저와 점장,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상영관 문 근처에서 머뭇거렸다. 노인은 의아해서 물었다. 왜 안 들어오고 거기 서 있나요? 아, 저희가.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서요. 덕분에 오늘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끝났습. 직원 모두가 마음 깊이 감사해하고 있음. 맞아요. 사실 우리 극장도 유명한데
이런 소문이라도 나면 크게 이미지 타격을 입을 뻔했죠. 덕분에 좋은 방향으로 수습할 수 있었습. 그게 다들 그렇게까지 감사할 일이 됩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한 것뿐인데. 어르신의 그 최선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지혜를 많이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 노인은 직원들을 향해 밝게 웃어 보였다. 그럼 영화 끝나고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혜인이가 영화 시작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점장과 매니저, 직원들은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나갔다. 상영관은 오직 할아버지와 손녀의 공간이 되었다. 영화가 시작되자 혜인은 극장의 커다란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다. 노인은 한편으로 영화 내용을 곁눈질하며 한편으로는 손녀의 반응을 즐겼다. 때론 흥미로운 장면에 혜인이가 소리내어 웃었고 때론 긴장되는 장면에서는 깜짝 놀라며 손을 꼭 잡았다. 노인은 손녀가 이렇게 영화에 푹 빠진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1시간쯤 지나 영화가 중반부에 다다르자 노인은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다. 군대 시절에 자신이 느꼈던 사명감, 그리고 은퇴 후에도 어떻게든 사회의 보탬이 되고 싶어 했던 마음. 처음 이 극장에 지원했을 때도 노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언젠가부터 남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일만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오늘처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그대로 늙었다는 이유로 묵묵히 퇴장했을지도 모른다.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지자 혜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와, 너무 재밌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나도 나쁘지 않았어. 오랜만에 극장에서 마음 편히 영화를 봤네. 둘이 나오자 매니저와 점장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어요? 특별 상영이라 소리가 너무 컸거나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덕분에 즐거웠습. 고맙습. 혜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작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점장은 다시 한번 노인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전했다. 정말 오늘 덕분에 큰일을 막을 수 있었습.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처럼 가치 있는 경험을 가진 분들을 쉽게 내치는 사회 풍조에 대해 반성하게 됐습. 노인은 점장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오늘 극장에서 보여준 건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예전에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살려서 대응한 것뿐입니. 세상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쓸모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 가치를 살리느냐 아니면 그냥 묵살하느냐는 결국 조직의 선택이죠.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가 앞으로는 더 유연하게 연륜과 체력을 적절히 조합할 수 있는 인사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 오늘로부터 배운 게 정말 많거든요. 그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도 존경받을 만한 경험과 지혜가 있구나 하는 인식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혜인도 뿌듯한 듯 했다. 할아버지, 이제 제대로 이분들도 할아버지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노인은 손녀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렇구나. 점장이 직원을 불러 작게 지시하자 직원이 무언가 작은 봉투를 가져왔다. 이건 저희가 준비한 감사의 표시입니. 오늘 쓰신 교통비나 식비라도 보태주셨으면 해서.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그럴 필요 없습. 나는 그저 옛 정이 남아 이 극장에 한번 들렀을 뿐 그 이상의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오. 점장은 곤란해하며 다시 한번 권했다. 그래도 저희 마음이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 정말로 어르신께서 아니었으면 고객 대피나 언론 대응까지 엉망이 되었을 테니 그 피해가 훨씬 컸을 거예요. 결국 노인은 마지못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러면 손녀랑 맛있는 거라도 먹겠습. 그 후로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매니저의 얼굴이 점차 진지해졌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 사실 제가 오늘 어르신께 했던 행동들이 자꾸 떠올라서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노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주었다. 실은 처음에 어르신께서 로비에 계시다고 보고받았을 때 너무 귀찮다고 생각했습. 이 어느새 지루함을 못 이겨 다시 온 건가?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은근히 나이 들어서 현장 대처도 못할 텐데 왜 계속 오지? 라는 생각을 했습. 그런데 막상 오늘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반성하게 됐어요. 죄송합니.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른 분들에게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면 됩니. 매니저는 마음이 편치 않은 듯 고개를 숙였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 그 사이 직원들 사이에 있던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 사실 아까 어르신 보고 저기 뭣도 모르고 보안복 입고 있네라고 수군거렸어요. 늙어서 일 못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단정 지었고요. 죄송합니 노인은 살며시 웃으며 답했다. 바로 사과하는 용기도 대단하네. 고맙소.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는 나이가 든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 그 점은 이해하오. 점장이 더는 할 말이 없는 듯 깊이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 그리고 노인이 걸어 나갈 때쯤 매니저와 직원들은 문 앞에서 일렬로 서서 정중히 인사했다. 오늘 정말 고맙습. 다음에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꼭 다시 들러주세. 혜인이가 걸어가면서 뒤돌아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계세요. 극장 밖으로 나오니 어느덧 저녁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시간이 되어 있었다. 노인이 손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혜인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아까 점장님이 말한 대로 다시 극장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 마음은 아직 활발히 일하고 싶지만 몸이 얼마나 따라줄지. 그래도 내가 경험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도 해. 저는 할아버지랑 같이 영화 보면서 배우는 게 좋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극장에 계속 계신다면 저도 종종 와서 재미있는 영화 마음껏 볼 수 있겠네요. 노인은 손녀의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너야 좋겠지. 사실 오늘 참 고마웠다. 할아버지를 이해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줘서. 전 당연히 할아버지 편이죠. 어른들은 자꾸 나이가 많다며 걱정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여전히 멋지신 걸 알아요. 노인은 손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그래, 고맙다. 너만 있으면 할아버지는 언제든 힘이 나지. 그로부터 며칠 뒤 점장과 매니저가 연락을 해서 새로운 보안 컨설턴트 제안을 했다. 정식 상근이 아니라도 어르신의 풍부한 현장 노하우가 절실하다는 내용이었다. 노인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 번 더 이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건 생각보다 큰 보람이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옛 전우와 통화하면서 조용히 웃었다. 너도 봐라. 나 같은 노인도 아직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 예전처럼 최전선에서 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사회에 도움이 된다니 마음이 뿌듯하다. 전우는 전화기 건너에서 크게 웃으며 답했다. 역시 우리 해병대 형님은 달라. 몸성하면 아직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거야. 꼭 다시 시작해봐. 노인은 전화를 끊은 뒤 창밖으로 펼쳐진 부산의 야경을 내려다봤다. 번쩍이는 불빛들 속에서 그가 지켜야 했던 사람들의 웃음과 안전이 떠올랐다. 비록 젊은 날의 기동력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경험과 열정은 여전히 빛났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연장자로서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걸 전해주는 것 나쁘지 않겠군. 그 다음 날 극장으로부터 초청 전화를 받은 노인은 손녀 혜인과 함께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정 과장님, 여기서 잠깐만 봐주세요. 하는 직원들의 존경 어린 요청이 이어졌다. 그리하여 노인은 시즌마다 잠깐씩 불려오는 아르바이트 경비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자문위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극장 측은 이번 해프닝을 교훈 삼아 나이 드신 보안 요원들의 장점을 재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젊은 직원들도 그에게 여러 가지를 묻고 배웠다. 그 누구도 이제는 그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존재 자체가 안전에 대한 든든함을 상징하며 그 가치를 몸소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노인은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 안에서 묻어나는 전문성과 연륜은 그 누구도 감히 가볍게 보지 못했다.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도 점차 이 극장은 보안이 철저하고 직원들이 믿음직하다고 입소문을 냈다. 그 중심엔 언젠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쫓겨날 뻔한 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운함이나 분노 대신 오랜 시간 쌓은 경험과 진심 어린 태도로 모두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다.
극장 매니저와 점장은 종종 눈이 마주칠 때마다 머쓱하게 웃으며 사과와 감사의 말을 다시 꺼냈지만 노인은 늘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됐습.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서로 협력하느냐죠. 그렇게 극장 안팎으로 따스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노인을 향해 멸시 섞인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도 이젠 그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배움을 얻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빛나는 사람의 가치를 절감한 이들은 적절한 역할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알게 되었다. 바쁜 하루가 끝나고 노인이 퇴근할 때면 새로 들어온 젊은 경비원들은 그를 향해 90도로 깎듯이 인사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매번 현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하하, 선배님이라니. 나중에 우리 함께 현장 돌면서 몇 가지 노하우를 더 알려줄 테니 잘 배우게. 결국 시간은 흘렀고 어느 날 오후에는 매니저와 점장이 노인에게 찾아와 말했다. 저희 극장에서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열려고 하는데 어르신께서 강사로 나서주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실전 경험이 많은 분이 필요해서요. 노인은 웃으며 흔쾌히 수락했다. 이제 선생님 소리 들을 나이가 되긴 했지만 노력해보겠소. 그날 이후 노인은 장비와 시대는 변해도 기본적인 안전 대처와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수강생들은 그에게 존경과 호기심을 동시에 표했고 강의를 들은 극장 직원들은 이거 우리 영화관만 듣기엔 아까운데요. 다른 곳 보안 인력도 같이 들어야 할 듯. 이라며 입을 모았다. 노인의 인생은 다시 한번 빛나는 무대를 얻게 되었다. 그는 뒤늦게 찾아온 인생 이막에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 경험 많은 어르신도 귀중하다는 깨달음이 영화관 안을 가득 채웠다. 늦은 밤, 노인은 손녀 혜인과 함께 극장을 나서며 느긋하게 걸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교육 잘하셨어요? 매니저 아저씨가 할아버지 덕분에 직원들 사기도 오르고 관객들 만족도도 올라서 좋다는데요. 교육이라 해봤자 옛날에 경험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정도지. 그래도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니 감회가 새롭다.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예전 이야기를 더 자세히. 노인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궁금하면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조금 더 크면. 할아버지가 차근차근 들려줄게. 그렇게 둘은 밝은 표정으로 밤거리를 걸었다. 노인에게 있어 이 도시의 빛은 이제 단지 야경이 아니라 내가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리고 손녀에게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세상에 알아준 하루하루가 특별하게 다가왔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나이는 장벽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배웠고 그는 그들로부터 아직도 내가 환영받을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교류가 깊어질수록 편견은 사라지고 존중이 자리 잡았다. 모든 것은 작은 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파장은 꽤 컸다. 그날의 일로 인해 극장에서는 새로운 노인 고용 정책을 만들었고 지역신문에 고령보안 자문위원이 극장을 바꿨다는 기사가 실렸다. 노인은 그 기사에 대해 그저 나는 별다른 걸 한 게 없다고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작은 혁신은 그의 노력과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오래된 극장 출입증을 꺼내어 점검해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다시 기한이 연장되겠지. 설마 다음 달에 또 나이가 많아 안 된다고 하진 않겠지. 하하. 곁에 있던 혜인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를 그렇게 다시 쫓아내면 손해가 너무 큰 걸 알았을 거예요. 절대 안 그런데요. 분명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이 밤하늘의 불빛과 어우러져 평온하게 번져갔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다. 혹시 우리가 나이 또는 외모 혹은 어떤 선입견 때문에 누군가를 과소평가하고 있진 않을까? 주변에 숨은 재능과 지혜를 가진 분들을 그냥 지나치진 않았는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편견이 정말 소중한 가치를 놓치게 만들진 않았는가?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당신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 하는가? 아니면 겉모습이나 나이로 능력을 가늠하려 하지는 않는가?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일어날 변화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당신의 곁에도 이런 숨은 영웅이 있을지도 모른다. 함께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경청하며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